부동산 투자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내가 들어갔을 때 내 뒤에 받아줄 사람이 있는가 없는 것만 체크하면 돼요. 내가 들어갔는데 내 뒤에 받아줄 사람이 없다. 네, 장수원입니다. 네, 오늘은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이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 제 분석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는 뭐다? 공화국이죠. 아파트 공화국. 전 세계 어디에도 대한민국처럼 아파트를 고밀도로, 과밀하게, 그리고 주택 형태의 대다수를 아파트로 공급한 나라는 없죠.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는 안전하다. 그리고 아파트는 우상향한다. 그리고 아파트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중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는 건 좋아. 근데 그 전제를 한 번이라도 의심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의심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아파트는 믿음으로 투자하는 거거든. 내가 의심하고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 대한민국의 절반이 아파트에 깔고 앉아 있는데 설마 무너지겠냐라는 집단 사고로 믿음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개개인은 굉장히 똑똑한데 집단화가 되면은 똑똑한 사람은 또 바보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아파트 역사는 3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90년대 초반부터 대량 공급된 거지 그 전에는 아파트가 대한민국에서도 생소한 주택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아파트 역사가 뭐 몇백 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적으로 입증된 그런 게 아니라 불과 30년 정도밖에 안 된 히스토리를 가진 부동산 상품이라는 거. 근데 이 모든 것을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이미 통계가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예측이 가능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아파트 값이 우상향하려 그러면은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돼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야 하고 소득이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인구와 소득이 받쳐줘서 그 다음 이것을 수요로 하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을 해야지만이 이 아파트라는 상품이 우상향은 계속 할 수 있는 구조인 건데 인구 구조 자체가 피라미드 형태를 띄어야 돼요. 밑에는 많고 위로 좁아지는 구조로 가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아이가 없죠. 일단 아이가 없고 청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역피라미드 이런 형태죠. 위에 노인만 많은 구조. 그리고 지금 중장년층이 대부분 돈을 갖고 있는 구조. 청년, 아이, 돈 없죠. 그쪽은 이미 사다리가 다 끊겨있기 때문에 돈을 모을 희망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밑에서 받쳐줄 사람도 없지만 그 사람들이 소득도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뭐야?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장년층이 돈을 다 가지고 있고 소득도 다 벌고 있고 청년들은 지금 뭐다? 탕평한다. 쉬었음. 돈이 없어요. 그리고 돈 벌 가능성도 없어. 재산을 축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생존이 달려 있어서 결혼도 안 해. 한마디로 부동산에 손님이 왔는데 돈이 없는 손님. 부동산을 사고 싶지만 돈이 없어. 지금 마지막으로 영끌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30, 40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폭탄 돌리기 하는 가족 오락관에서 폭탄 돌리기 하는 마지막일 수가 있어요. 꽝. 왜? 그 뒤에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 미래의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둘째야. 미래의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는 대량으로 공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었죠. 여러분 지금 주변에 한번 나가보시면 어린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린이가 안 보여. 다 할매, 할배, 젊어봤자 중장년층들, 50대, 60대고 대부분이 할머니, 할아버지만 보이죠. 어린이날인데 어린이가 없어. 그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 내 아파트를 받아줄 젊은 사람이 이미 태어나지 않고 있고 그 이유는 청년층들이 결혼을 안 해서 아이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인구 구조가 1, 2인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아이도 안 나오고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를 받아줄 구조가 아니라 당장 자기 생존에 봉착한 아이는커녕 지금 살아남는 것부터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대부분의 90년대에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면서 1기 신도시 포함해서 택지지구나 수도권 모든 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가서 동시에 나오는 구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기 신도시나 택지지구가 만들어질 때 한 번에 만들어지잖아.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만들어져서 대량으로 한 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 들어간 사람들이 3, 40대 가정을 이루면서 방 3개, 화장실 2개의 4인 가족 기준으로 대량으로 그렇게 입주를 했고 그리고 대량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70대, 80대로 나이를 먹어서 노인의 대량으로 진입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량으로 노인이 발생하고 대량으로 요양원으로 가고 대량으로 사망하고, 한마디로 그 신도시와 택지지구를 채웠던 인구들이 한꺼번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마디로 그 신도시를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을 채웠던 게 한 번에 쫙 빠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패닉이라고, 공포라고 봐야죠. 어느 한 신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인구가 순차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한 번에 도시를 만드는 것처럼 한 번에 빠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가격 방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먼저 던지고 탈출하는 사람이 이기는 시장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서울 수도권은 지금 지방이 다 망가져갖고 지방에만 노인네들이 있고 지방의 젊은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방어가 된다. 곧 죽어도 서울 수도권은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자, 젊은 사람들이 왜 지방에서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냐? 거기에는 소득이 나오는 구조가 없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서울 수도권으로 오는 거 아니야. 직업을 찾아서, 일을 찾아서 올라왔는데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받아줄 정도로 소득이 높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와도 아파트를 받아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와도 역세권 위주의 직주 근접에 소득이 있는 곳에서 소형 평수로, 프리미엄 그런 것도 아니고 소형 평수에 거주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지방에서 소득을 찾아서 서울 수도권에 왔는데 얘네들이 아파트를 턱턱 살 수가 없잖아. 대출도 안 나오고 소득도 없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 내 아파트를 받아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으시고, 걔네들 와갖고 지금 아파트 살 돈 모으려고 그러면 20년 30년 돈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와도 얘네들이 원하는 주택 구조는 34평 방 3개 화장실 2개가 아니라 1인 가구가 거주하기 좋은 원룸 1.5룸 조금 소득이 있으면 고급진 투룸, 이런 식으로 역세권에 공급되는,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청년 임대주택, 임대형 기숙사, 이런 대체 상품으로 가지 84 타입 아파트를 받아주려고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아파트 방어를 위해서 지방에서 와준다는 거는 완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자, 노인들이 대량으로 사망하고 요양원에 들어가면 공실이 많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아파트라는 거는 생각보다 관리에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주택 타입이에요. 여러분이 체감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내는 관리비, 그걸로 인해서 몇 년마다 도색도 하고 외벽에 방수도 하고 도로에 아스콘도 깔고, 그리고 공용부에 하자보수도 하고 복도 청소도 하고 엘리베이터도 수리하고 또 엘리베이터도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아파트는 단독주택은 그냥 썩으면 썩는 대로 살면 되는데 이 공동주택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주거 형태다 보니까는 공실이 생기면 어떻게 돼? 관리비가 체납이 되지. 그리고 집이 비으면 어떻게 돼? 냉난방을 안 하지. 그러면 이 아파트는 거대한 골칫덩이가 됩니다. 일단 지금 저기 노원구나 저런 데 가면은 임대 아파트 대량으로 공급해 놓은 데 가면은 겨울에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난방을 안 해서 다 같이 추워지는 거대한 냉동 창고가 되죠. 그런 구조들이 아파트에서는 공실이 증가하면 생깁니다. 그러면은 주거의 질 자체가 떨어져요. 질이 떨어지고 관리비가 체납이 되고 장기수선 충당금이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인력부터 줄이겠지. 관리사무소 인력 줄이고, 그리고 시설관리 줄이고, 경비들도 줄이고, 청소부도 줄이고, 다 줄이겠죠. 그리고 도로에 아스콘이 좀 파여도 그냥 안 합니다. 겨울에 염화칼슘 덜 뿌리지. 전에는 막 뿌렸는데 이젠 돈이 없으니까 염화칼슘도 덜 뿌리지. 그런 식으로 돈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왜? 관리비를 낼 사람이 없으니까. 집은 비어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파트는 뭐다? 슬럼화로 가는 거다. 한국은 이제까지 인구 구조가 받쳐주고 관리비가 따박따박 들어가니까 그렇지, 한국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용으로 많이 공급돼 있고 거기는 뭐다? 서로 돈을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슬럼화되고 춥고 덥고 삶의 질이 열악한 데가 아파트였죠. 한국만 아파트가 쾌적한 이유는 돈으로 돌아가게 하니까 한국만 아파트가 이렇게 주거 형태로 유지가 되는 건데, 인구 구조가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 아파트가 돈이 마르면은 아파트의 주거 품질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실이 되고 안 고치고 관리도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 고치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근데 재건축을 또 하려고 그러면은 재건축 분담금이 너무 올라가서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재건축도 사실상 지금은 거의 옛날처럼 뭐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재건축을 노린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분담금 어떻게 낼 거야? 본인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가능성도 한번 봐야 돼요. 근데 향후 5년 정도 혹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면 10년 사이에 이제 인구 구조가 30년 단위로 한 세대가 갈라지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은 노인이라도 많이 보이는데 조금 있으면 노인도 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하니까. 밑에서는 태어나지가 않고 위에서는 사망으로 사라지니까 인구 자체가 줄어버린다고. 길에 사람이 안 보이고 도로에 사람이 없고 소비가 안 일어나고 아파트에는 공실이 발생하고 그때부터는 아파트가 애물단지니까 빨리 이걸 현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전에 빠져나가야지. 그 상황이 왔을 때 팔려고 가면은 동네 부동산에 아파트 내놓으러 가면 매물이 100개씩 쌓여있겠지. 이 아파트라는 거는 붕어빵처럼 동일한 구조죠. 동일한 평수. 약간의 뭐 층이나 향 이거 갖고는 그때 떨이 치는 상황에서 뭐 층이나 향 갖고 프리미엄 타령할 생각이 들까요? 붙으면 바로바로 계좌가 나오는 상황일 건데. 근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아파트에서 가격이 오르내리는 거는 어떤 정책이나 어떤 시그널 그리고 뭐 유동성 대출에 의해서 출렁출렁 하는데 인구에 의한 우하향은 그냥 쫙 내려갑니다. 그냥 썰매 타듯이 그냥 쫙 내려가. 왜? 패닉이 오거든. 받아줄 사람이 없다. 그게 눈으로 딱 보여. 주변에 사람이 없고 빈집이 보여. 어느 아파트가 있는데 밤에 불이 안 켜져 있어. 그럼 그 아파트 들어가고 싶을까요? 무섭지. 나 혼자 난방 해봤자 빈집이 워낙 많아갖고 집에 난방이 안 돼. 열이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면서 빈집이 많아지면은 그때부터 아파트는 패닉에 빠집니다. 그리고 시장에 누구도 사지 않는 그런 자산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때는 뭐야? 먼저 떨이치고 나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그래서 부동산 아줌마들이 그거 방어한다고 얼마 이하로는 뭐 광고를 안 하고 뭐 어쩐다고 하지만은 그때 되면은 시세보다 훨씬 싸게 금매로 던지고 나가는 사람이 몇 명만 생기면 그때부터는 가격은 그냥 절단 나는 겁니다. 아파트라는 게 가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시장이 통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다 같이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도 다 같이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시그널에 받아줄 사람이 앞으로 없는 구조가 확실하다. 인구 구조에 의해서. 그러면 뭐다? 그냥 내리꽂는 거죠. 밑으로. 근데 지금 제 말을 들어보면은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냐라고 하시는데 다른 부동산은 모르겠는데 이 아파트라는 자산의 특징은 뭐예요? 시장에 매물이 나와 있는 가격을 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실거래가 신고도 다 확인하니까 가격을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야. 한마디로 주식에서 주식이 떨어지고 오르는 거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주식에 투자하듯이 급락하는 게 눈에 보이는 자산이라는 거지.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급락을 하는 순간 매물이 폭증하는 순간 사람들은 뭐다? 집단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옛날처럼 이게 실거래가 신고도 없고 매물을 부동산 사무실에만 가야지만 볼 수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지금은 거의 주식하고 똑같이 실시간으로 가격과 매물을 다 확인할 수 있고 계약 체결 여부까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아파트 시장이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의 패닉은 주식하고 똑같이 그냥 상장 폐지하듯이 그냥 팍 떨어집니다. 이럴 때 또 누가 이런 말 합니다. 그래도 서울 수도권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로 방어가 되고 특히 강남이나 마용성 이런 프리미엄 지역은 끝까지 살아남는다. 프리미엄 수요는 항상 있다. 라는 말로 마음속에 안정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런 프리미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왜 필요로 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자꾸 뭔가 그냥 막연한 믿음, 과거에 그냥 버티면은 어떻게든 재건축되고 우상향하더라. 그 과거에 너무 젖어 있어갖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주거의 프리미엄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아이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있어야지만 그 아이들을 학군에 의해서 그 커뮤니티와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삶으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리미엄을 수요로 했는데 문제는 뭐다? 아이가 없잖아. 결혼을 안 하니까 아이가 없잖아. 아이가 없으니까 프리미엄도 필요가 없어요. 뭐 파라꾼이고 뭐고 나발이고 뭐가 필요가 있어. 아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면 뭐야? 그냥 노인들만 있는 거야. 근데 고령화된 노인이 프리미엄 주거지가 필요할까요? 또 이상한 실버 어쩌고 저쩌고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다 요양원이야. 요양병원이야. 그 다음은 사망이고. 실버 어쩌고 저쩌고는 시장에 있는 소량의 수요를 가지고 그 프리미엄이 이 시장 전체를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정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인이 강남에 거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인은 소비도 안 하고 프리미엄도 필요 없고 뭐 주변에 좋은 인프라도 필요가 없어요. 뭐 커뮤니티 시설이나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 왜? 나이가 들면은 시선이 바뀝니다. 젊을 때는 이게 얼마나 올라가느냐를 보는데 나이가 들면은 얼마나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안전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야? 올라가느냐는 받아줄 사람이 있을 때 성립하는 거고 이게 아니라 이 구조로 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다운사이징, 현금 흐름 확보. 버틸라 그러면은 일단은
사이즈를 줄여서 나가는 돈을 줄여야 하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집은 현금 흐름이 안 나와. 깔고 앉아야 하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한다? 굳이 강남에 살 이유가 없으니 그러면 이제 주거 형태가 다운사이징 되고 관리비 부담이 적은 형태로 갈 것이고 남은 걸로는 어떻게든 오래 버틸 수 있게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래. 애들이 안 태어나니까 강남이고 프리미엄이고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노인도 그런 프리미엄이 필요 없어.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지금 많아지고 있는 1, 2인 가구들 프리미엄이 필요할까요? 또 뭐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벌고 주식으로 대박 나고 그런 친구들 조금 있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이게끔 대량으로 있는 수요인가? 그건 아니죠. 거기다가 그 1, 2인 가구들이 원하는 거는 방세계 화장실 2개 84 타입 34평 아파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직주 근접에 역세권에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인프라, 역세권 위주의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공급되는 주택 형태로 전환을 하겠죠. 그렇잖아. 여기 아파트 단지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사는데 거기 가서 내가 젊은 사람이 거기 살고 있으면 불편하지. 아파트에 노인이 많아지면은 젊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이게 좀 분위기가 안 맞아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길 원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거 형태로 옮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걸 떠나서 일단은 1, 2인 가구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굳이 84 타입 아파트를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매물이 넘치고 내리꽂는 상황이고 지금 공실이 나는 상황에 1, 2인 가구가 아파트에 과연 투자를 할까요? 그리고 강남에 프리미엄이 있는 그런 아파트의 삶의 질을 따진다 그래도 임대로 들어가지 매매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사진 않는다는 거죠. 내가 돈이 많은데 그 돈을 굴려갖고 차라리 다른 자산에다 투자를 하지 뭐하러 감가상각되는 자산에 투자를 하느냐. 차라리 임대를 좋은 집만 골라서 거주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나리오로 전개될 확률이 매우 높죠. 왜? 지금 제가 말한 거는 다 인구 통계 기반에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정책이 어떻고 대출이 어떻고 이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인구 구조는 통계적으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구 구조를 기반으로 한 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꽤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쭉 해보시면은 이 말이 상당히 신뢰도가 있다. 왜냐하면 이거를 반박하는 거는 믿음 베이스, 믿음으로는 반박할 수 있어. 하지만은 이거를 데이터로는 반박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리고 아파트라는 거는 사실 부동산에서 투자의 개념은 아닙니다. 왜? 투자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파트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에요. 공동주택이라고 하잖아. 들어가면은 그 전체 흐름에 나를 맡기는 수밖에 없지 내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산인 거지. 그러니까 아파트를 투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 돈을 걸고 운에 맡기는 게 아파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를 보실 때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아파트가 어떻게 될까? 지금 당장에도 아이들이 없고 젊은 사람은 소득이 없고 중장년층과 노인들만 많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변화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대량의 아파트가 어떻게 될까? 누가 사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부동산 투자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내가 들어갔을 때 내 뒤에 받아줄 사람이 있는가 없는 것만 체크하면 돼요. 내가 들어갔는데 내 뒤에 받아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건 망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미래의 아파트 상황은 가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 걱정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걱정하시면 됩니다. 대량으로 공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인구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아파트라는 자산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맞길 원하고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믿음이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시장이 붕괴를 할 가능성이 없겠지. 대마불사고 이렇게 했는데 나라에서라도 어떻게든 케어를 해주겠지. 설마 그냥 무너지게 볼까?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쪽수가 무너지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쪽수는 나라님도 해결 못해요.